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9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1.29% 하락하면서 또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대선 결과 발표가 있죠. 그래서 휴장을 했고요. 어제 장을 또 이제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증시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들고 있고요. 이번 하락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발에 대한 그런 지정학적 위험 리스크도 있지만 이제는 그 리스크로 인해서 2차 리스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급등한 것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도 지금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나스닥, 유럽 증시 모두 폭락을 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저점까지 다 내려왔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하락을 한다면 이제 계속해서 바닥을 깨면서 내려가는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에 많이 나온다면 2400 중반, 그 선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증시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좀 하락하는 방향이 강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수급을 보았을 때는 금액 지금 계속해서 3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매수도 들어왔지만 꾸준히 지금 2월달 중순부터 해가지고는 옵션 만기일 다음부터 해가지고는 계속 좀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힘을 못 받는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환율이 또 원달러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수가 내려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섣불리 이제 좀 반등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도 계속해서 하락해서 바닥 라인까지 또 내려왔고요. 지금 뭐 이 한 달 동안만 주가 움직임을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하락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움직이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코스닥에도 이렇게 3일 연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전체적인 수급은 뭐 매도보다 매수가 좀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수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율을 보았을 때도 1235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동안 천천히 좀 올라오면서 1200원대를 좀 넘어갈지 아니면 1100 후반대를 유지를 할지 뭐 그 정도 이제 간을 좀 보고 있었다면 이번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켜보던 그 환율 고점 1250원 정도까지 단숨에 지금 올라가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환율 방어에 들어갈 것인지, 좀 정부 입장에서 그런 시장 개입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해외 증시도 다우 나스닥은, 어제는 이제 조금 반등을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좀 내렸는데요. 확실히 뭐 니케이라든지 상하이 종합도 하락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또 이제 회복을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는 좀 내리긴 했는데요. 아무튼 크게 내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유럽 증시를 좀 보니까 크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등등 이렇게 크게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유로톡스 자체가 지금 4%대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도 큰 변수가 없다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하루가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반복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머리가 아픈데 빨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태가 지금 3년까지도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쪽에서 이제 원자재를 판매를 하지 않겠다. 원유라든지 그런 것, 천연가스까지도 이제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원유가 지금 130달러가 넘어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촉각을 두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좀 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네, 차분하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여차하면 지금 증시 전체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주식을 잠깐 접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살얼음판 위에서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 추후에 그 상황이 더 악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네, 서로 협의를 하면서 좀 이제 완화가 될 것인지 그런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수 선물 보게 되면은 네, 당연히 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오늘은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크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좀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 조금 더 지켜보겠다. 그다음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네,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니까 이렇게 1.9%대로 또 올라간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국채금리가 또 상승하면은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FOMC 회의가 이제 3월 17일쯤에 있을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0.25%를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것도 이제 촉각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원자재 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사태이긴 합니다만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이제 경기 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시장을 어떻게 또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도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갈등이 일어난 지 이제 2주가 되었죠, 거의.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태가 이제 점점 장기화될수록 러시아에도 좋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 러시아 케이스를 본 이제 중국이 움직인다면 더더욱 이제 경제에는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450원 하락해서 2.1% 네, 하락했네요. 그리고 28,800원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증시가 이제 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좋지 않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산중공업도 좀 이제 힘없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반등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28,800원 정도로 회복을 좀 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두산중공업의 이 차트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지금 원전 관련 테마들과 같이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진파워라든지 아니면은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과 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두산중공업이 지금 원전 테마로 엮여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원전 테마로 엮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이 좀 느껴지고 있고요. 네.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확실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발 사태가 계속해서 이제 유가와 천연가스를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130달러입니다. 벌써 평소에 이제 70달러, 80달러 이랬는데 130달러가 되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원유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든지 그 원유를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이 소재 자체가 이제 2배 비싸졌으니까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LNG 발전소도 이제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할수록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아직까지 이제 그 가격이 급등하고 시간이 많이 흐르진 않았지만 이제 그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고유가 고원자재 가격 이게 유지가 되면서 그런 사태가 몇 년 동안 뭐 이어지거나 네 그래도 몇 달 동안 이어진다면 충분히 이제 그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타격을 받으면서 이제 기업들이 돈을 빌렸던 그런 은행권들도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에너지적으로 좀 수급이 불안정해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안전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든 이 세계에서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추가로 해서 나라에 대한 안보도 이제 중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에너지 안보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독일까지도
네, 국방력을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시 좀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GDP의 2% 정도인가요? 네, 그렇게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원전도 탈원전을 계속 진행을 하다가 3개 이제 남겨놓고 그 원전에 대해서 수명을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뭐 수명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지금 LNG 이외에 좀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다른 안전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원전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네, 독일도 그런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확실히 네,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중 하나가 원전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다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같이.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지금 두산중공업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시 돌아와서 시간의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자, 마지막까지 거래량을 늘리면서 또 이렇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1,300원으로 네, 두산중공업 시간 외 가격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평소보다도 시간의 거래량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아래에서 받쳐주는 그런 물량이 있었고요.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도 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1250만 주 정도 거래가 되었고, 네, 이틀 정도 450원씩 내리긴 했습니다만, 거래량 자체, 수급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하방 압력을 이겨내고 위로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양봉이 만들어졌고요. 주가가 확실히 버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거래량도 살아있고요. 그래서 21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횡보를 하든지 네, 그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웬만해서 이제 21선 찍으러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힘을 좀 보고 거래량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힘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 지금 큰 사이클이 한번 지금 돌아온 것인지 좀 볼 필요는 있겠고요. 지금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보았을 때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월봉선 찍고 이제 한번 올라가는 모양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증시 분위기가 좋다면 좀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가 지금 또 229만 주 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가 280만 주, 뭐 외국인 투자자가 55만 주 매도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하고 기관 투자자가 나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물량은 또 이제 금융 투자에서 쏟아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금융 투자에서 물량을 좀 쏟아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유상증자 물량을 신주 물량을 좀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매도를 쳤던 것 같고요. 지금 신주 상장이 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매도를 하면서 좀 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금융 투자에 대한 매도가 언제까지 쏟아질 것인지도 좀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투자자는 연기금 투자자도 지금 19만 주 매도를 하면서 이틀 연속 이제 매도가 좀 나왔고요. 근데 평소에도 이제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직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이틀 정도 크게 매도를 했을 때도 금방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했었고 연기금 투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신주 상장 전에도 신주 상장 이후에도 네, 그 다음에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도 계속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주 상장 이후에 조금 뭐 차익 실현 차원에서 좀 며칠 매도하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기금 투자자가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주요 세력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네, 그렇게 평가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는 매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은 금융투자 계속해서 열심히 매도를 하는데 이 매도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또 공매도일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또 뭐 진짜 현물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겠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신주 상장 이후에 또 이제 매도로 추가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3월 4일에 8,280만 주가 추가 상장이 되었지만 1WR에 대한 이 추가 상장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4월 1일부터 그 거래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주 상장 교환에 대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권리 행사를 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신주 인수권이기 때문에 부사채이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빵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거기에 대한 신주 상장 물량이 약 2천만 주 정도가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네, 14,450원에 이제 교환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신주 상장 때, 네, 유상증자 신주 상장 때 공매도를 통해서 교환을 했다면 이번에도 1WR 상장에 대해서 공매도를 지금 2만 원대에 치고 네, 14,450원에 대한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가 최근에 또 늘어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네, 조만간 이렇게 공매도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 신주 상장에 대한 교환 신청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에 신주 인수권에 대한 그런 교환이 공시가 곧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 다음 주라든지 뭐 아니면 다다음 주라든지 이제 3월 달 마지막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4월 1일 전에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달이라고 한다면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할지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점은 수급이 아직도 살아있다. 지금 수급이 확실히 붙어있다. 저점 대비해서 지금 22,000원까지 반등을 줄곧 해왔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반등을 했다고 해서 조정폭이 크지 않고 좀 이제 누르는 공매도도 많으면서 누르는 힘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받쳐주는 힘도 상당히 강하다. 지금 네, 그래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지금 오늘자로 해서 또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3월 4일자 공매도 잔고를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뭐 전날 대비해서 200만 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사실 뭐 200만 주도 아니고 30만 주 정도 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진 않았지만 이전에 감소했던 그 800만 주 정도와 좀 합쳐져서 한 1000만 주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2월 28일부터 이미 3월 2일부터 상환이 되었는데 네, 그게 또 뭐 어떻게 된 것인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1000만 주, 1400만 주 정도가 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네, 공매도가 교환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금융 투자에 대한 매도 물량도 네, 충분히 이용이 되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주에서 1500만 주로 지금 감소를 한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로 네, 공매도 잔고가 더 상환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또 공매도 거래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1WR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또 공매도를 쳐놓는 것인지 공매도 잔고가 이제 또 다시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지 좀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00만 주면 아직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 공매도는 그 신주 상장이 완벽하게 다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네, 활발하게 거래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공매도가 엄청나게 때려 붙는다.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공매도도 네, 치고 나서 밑에서 이제 상환을 진행했을 때 그 차익만큼 수익을 보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런 신주를 대량으로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는 위에서 막 주가를 공매도를 치면서 떨어뜨리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를 시키면서 뭐 공매도를 조금씩 치면서 계속 그 공매도 평균 단가를 높여놓는 것이 아무래도 그 세력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수익 구조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대차잔고고요. 대차잔고도 지금 상환은 270만 주, 체결은 45만 주 정도가 되었는데 한 23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잔고는 6,900만 주로 감소가 되었고요. 최근 들어서 뭐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신주 상장이 되고 나서 생각보다는 많이 대차 잔고가 상환이 되지 않았다. 근데 상환된 것도 많지만 신규로 늘어난 물량이 또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공매도 잔고도 네, 지금 뭐 줄어들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공매도 거래가 계속해서 많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공매도 거래와 그다음에 신주 상장에 대해서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벤트가 하나 더 남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2천만 주 정도가 14,450만 주, 450원에 또 상장이 된다면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가 네,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시가총액에서 뭐 크게 많이 늘어나진 않겠지만 네, 또 2천만 주가 그렇게 늘어난다라는 것은 유동성 유동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뭐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1,400만 주 막 늘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막 엄청나게 쏟아내기보다는 전일 좀 많이 매도를 했지만 또 어제 같은 경우는 30만 주 정도로 최종 집계가 되면서 뭐 크게 많이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은 8.59%로 지금 8% 중반 이상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금융 투자에서 좀 많은 물량이 쏟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뭐 이전에도 계속 쏟아져 왔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가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그 금융 투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또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올라줄 때는 또 많이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매수 세력이 힘을 주면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이 다 지나가고 나면 이벤트가 다 마무리가 되고 네,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재무 걱정과 그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그다음에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그 이벤트는 이제는 7월까지는 없을 거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 확인을 했고요. 이제 소식 몇 개 보고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소식은 네, 두산 사업재편 소식입니다. 네, 결국에는 두산이 테스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두산 인베스트라고 해서 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자회사로 둔 그 회사가 이제 테스나에 대한 지분을 뭐 인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였죠? 2,580억이었나요? 아니죠. 여기 보시면 4천억, 4,600억 정도네요. 네. 4,600억으로 테스나를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테스트 분야 1위죠. 네, 그래서 테스나 인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두산은 테스나 최대 주주인 AI트리 유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그 다음에 우선주, 신주이스권 부사채를 포함한 지분 전량 38.7%를 4,600억에 사들이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나에 대해서 지금 인수가 어떤 분들은 이제 두산그룹이 이제 겨우겨우 유동성 그 위기를 해결을 했는데 또 이렇게 4,600억을 들여가지고 매수를 하면 인수를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그룹이 그 3조 자구안 달성을 위해서 그동안 이제 두산 솔루스라든지 네, 아니면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그런 좀 뼈를 깎았습니다.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매각을 하면서 뼈를 깎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두산중공업도 네, 건설보다는 이제는 좀 에너지 쪽으로 좀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두산 그룹도 이제 새로운 먹거리 성장성을 확보를 장착을 해야 이제 외부에서도 시장에서도 인식을 좀 좋게 할 거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성장성을 장착하기에는 반도체가 최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테스나에 대한 재무제표를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이익률이 높고요. 순이익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매출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테스나를 인수를 해서 네, 계속 성장을 시키고 몇 년 동안 그 이익률이 나게 되면 충분히 4,600억에 대해서 아깝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테스나를 장착함으로써 기대 효과죠. 거기에 대한 두산 그룹 전체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그 이상으로 값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두산이 뭐 바이오 쪽, 그죠? 의약품 담는 용기, 거기도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도체 테스트 기업도 투자를 했고요. 네. 두산중공업은 이제 에너지 쪽으로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 전환 시기의 중심에 있고요. 상당히 이제 많이 기대가 되죠. 네. 그래서 건설 쪽은 이제 두산 밥켓이 이제 주로 좀 하는 모양으로 가는 것 같고요.
이 두산 전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전성기 모습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산 중공업도 좀 좋은 이 효과를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뭐 지금 이제 네, 오늘 투표일이잖아요. 그래서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제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대한 그런 재개 기대가 건설 재개 기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박빙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디가 되었든 지금 결국에는 원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뭐 한쪽은 이제 원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일단은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어디가 되든 확실히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신한울 3, 4호기는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그 수명이 다해서 중지가 되는 그 원전들이 1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좋긴 하지만 그 풍력 에너지 단지를 프랑스가 탈원전을 진행하면서 이미 대규모로 진행을 했었고요. 독일 또한 탈원전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건설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이었나요? 지금 올해 1월이었나요? 그때 북해에 있는 바람 방향이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풍속이 이제 약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풍력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10%대로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전기 그 생산에 대해서 좀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지금 네. 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좀 독일도 네,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 전체 EU에서도 그린 텍소노미 이제 원전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조건부로 들어가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확실히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결과는 오늘 뭐 새벽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그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 이벤트보다도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 그쪽 이벤트가 더 큽니다. 영향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보가 중요시되다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차질 없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이 원자재로 생산하는 에너지 자체가 원자재 값이 흔들림에 따라서 너무나도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이제 2배가 올라가 버리면 들어가는 비용이 2배가 돼 버리니까 상당히 이제 불합리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을 텐데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가 향후 몇 년 안에 좀 안전한 자리를 잡고 좀 대세 에너지가 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중간 에너지 단계로 원래는 이제 LNG가 검토가 되었던 것인데 그 LNG 자체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실 무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원전 에너지가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다시 수소 에너지도 수소 경제도 이제 조기 활성화가 되겠죠. 빨리 필요하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수소 에너지가 그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저는 2027년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간 매개로 원전 에너지가 검토가 되고 있다. 네, 그 덕분에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이 원전 자체를 점령을 하면서 최근에 또 어젠가요? 네, 외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체르노빌 모니터링을 또 끊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우려감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안전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나서 원전을 공격받았을 때, 최악의 또 그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원전 추진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동유럽에 좀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편으로는 변수가 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대형 원전 이외에 SMR 차세대 원전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이미 루마니아, 그다음에 폴란드가 계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더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2022년 올해 이렇게 수주 목표를 8조 9천억 원으로 잡았고요. 원전 적재과 관련해서 뭐 온도 차는 있지만 그래도 현 정부보다는 다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 재개가 되었을 경우에는 주기기를 만드는 두산중공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 주기기가 굉장히 큰 기술입니다. 해외에서도 아직까지도 따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원전 협력을 했을 때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고요. 이런 기업들을 좀 주기기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개발할 수 있고 그런 원전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누가 되었던 간에 좀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또 두산중공업은 이제 SMR 상용화를 통해서 미국 원자력 발전 회사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지분 1,000억 투자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3조 가량 수익을 볼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이제 발주를 해야 되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SMR도 많이 기대가 되는 시장이다. 그래서 SMR 시장은 2040년까지 최대 355조 원으로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산중공업은 2026년까지 연평균 4,800억 원의 목표 수주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5천억씩 이렇게 수주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중공업 성장성에는 SMR이 상당히 큰 부분 차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주 목표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탈원전에서 이제 전환을 해서 에너지 믹스, 신재생에너지도 늘리고 있지만 2050년까지 14기의 신규 원전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그만큼 이제 이 만기가 아니고 그 뭐죠? 원전 수명이 다하는 원전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원전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그 신규 건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도 이렇게 14기를 신규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게 뭐 적어도 10개가 정제가 된다면 그 10개에 대한 기가와트, 생산 기가와트만큼은 좀 다시 원전을 안전하게 좀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그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신재생 에너지를 좀 실증 사업을 해서 검증을 해서 좀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전기 생산 단가도 싸고 효율이 좋더라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서 원전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확실히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에너지를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전만큼 좋은 것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뜨겁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 소식은 이제 SMR 관련해서 필리핀에서 또 이렇게 뉴스케일 파워와 SMR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 쪽도 필리핀 쪽과 원전 관련해서 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대형 원전인 것 같고 지금 이제 SMR 같은 경우는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 방문해서 MOU 체결을 한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MOU를 체결을 한 국가가 하나 더 늘었고요. 지금 제가 루마니아, 폴란드, 그 다음에 미국, 아이다호주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협력 관계를 늘리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전 세계적으로 뉴스케일 파워와 그 SMR 그 MOU 체결한 국가들이 지금 12개였나요? 13개였나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까지 투자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분위기고요. 상당히 이제 흐름 자체는 아주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올해 주식시장과 그 다음에 세계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가 지금 올 초부터 계속 터져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방향,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장기화 방향, 그 다음에 에너지 패러다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환,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두산중공업은 운이 좋게도
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두산중공업 일단 계속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켜보도록 하지만 그래도 네, 혹시나 모르는 그 글로벌 악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좀 적극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정이 들어왔을 때 네, 이렇게 이제 크게 한 번씩 뚝뚝 떨어졌을 때 이런 꼬리 지점에서 한 번씩 매수를 들어가도 되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지금은 주가 예측이 조금 네, 좀 의미 없는 구간이라서요. 네, 시장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이제 새로운 네, 시대가 열리겠네요. 그래서 오늘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네, 내일 시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체는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모든 종목 좀 잘 올라서 우리 성공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